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통용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호님, 추경호, 저 간신히 한 대표님한테 기어오르네요. 저 인간은 왜 보태죠? 한 대표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 하나 때문에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일이 없어요. 추경호 정신 있어 용산하고 이간질 주사기 같이 생겨가지고 확 그냥 좀 맞아볼래. 개설아님 전화 통화 문자에 회수분 이거니 조대로님 추경호 사퇴하세요. 네. 제가 뭐 추경호 사퇴는 진작부터 외치던 사람입니다. 사퇴를 해야 된다. 능력이 일단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원내대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가 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추경호가 원내대표 돼갖고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다. 자, 오늘의 방송, 한통령 방송, 24년 10월 27일 방송, 한동훈 대표 미션, 김여사 리스크를 해결하라. 8대2 법칙으로 특별감찰관 절차 진행될 것이다. 예,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걸 갖다가 아무리 막을라 해도 이거는 특별감찰관제가 통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드 할 거.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버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채널이 있다.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신해식이 신의 한수 신해식이 주도해 갖고 지금 수구 세력 뭐 그런 유튜버들이 모여 갖고 무슨 한동훈 대표 퇴진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욕지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한 자리 주세요.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배승희만 한 자리 줍니까? 아니 왜 고승국만 한 자리 줍니까? 저도 한 자리 주세요. 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주 걔네들이 요새 한 자리 경쟁 때문에 아주 그 볼상사납게 난리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걔네들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세상은요. 여기 보세요. 제가 왜 그 문재인이 뭐 도닦으러 양정철하고 뭐 그렇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그 타임 스케줄을 한번 적어본 건데요. 역시 그 김병률이 이런 건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2019년 올해 서울 양평형 주택을 매입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공유형 숙박업소 숙소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2020년 말에 태국서 귀국 후에 청와대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청와대에 가면서 그러면 그 집은 뭐 했느냐? 그 집은 숙박업을 계속 해갖고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2021년 2월에 9억 원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양명도 주택 매입 때 청와대에 거주했었다. 결국 뭐 그런 거죠. 예, 본인 부담해야 될 숙박비, 음식 비용 세금으로 다 사용했다. 본인 집은 뭐냐? 불법 대여 행위로 돈 벌고 있었다. 아니, 우리가 뭐 그 얘까지 매겨 살리 우리 세금으로 매길 뭐 대통령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또 뭐 김정숙이야 또 와이프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왜 자식까지 우리가 매겨 살려야 됩니까? 예? 그 자식은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엄마가 매겨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청와대에 살면서 그 청와대가 뭘로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돌아가는 게 청와대 아닙니까? 정말 그 알뜰하게 챙기는 게 그 문씨 집안이다. 그래서 이게 오늘 그 뭐야 국정감사 때 깐 건데요.
그 신동욱 의원이 이걸 갖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다 그 뭐야 결론은 뭐죠? 뭐 양평동 주택 뭐 9억 그 불법 공유 수박 의혹이 있고 또 영등포 오피스텔 그것도 뭐 6억 7천만 원의 불법 공유 수박 의혹 또 제주도 뭐 3억 8천만 원의 매각되는 불법 공유 수박 의혹 좌우간 뭐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대통령의 딸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의 21년 뭐 21년 뭐 22년 그 어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붙는 건 뭐예요? 다 불법이다. 불법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불법을 자행하는 문재인 가족. 예, 정말 알뜰하게 빼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예, 최현님, 예, 추징어 능력도 자질 없는 인간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어떤 국면에 제가 그 대선 얘기는 미국 대선 얘기는 말씀드렸죠, 어제.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용병으로 한 거죠. 뭐 1인당 한 2,000달러, 1인당 월급, 월급을 2,000달러에 그러니까 팔아 넘긴 거죠, 사람을. 그랬는데 뭐 정예군을 보낸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초짜들, 10대, 20자들의 초짜들. 그래서 지금 가자마자 장교가 뭐 8명인가 죽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에서 폴란드 정상회담 때 용산 그 머리 꼭대기에다가 풍선을 갖다가 터트려 갖고 그 삐라 내용이 뭐냐? 그냥 뭐 김건희와 윤석열을 향해서 그 원색적인 뭐 욕하고 뭐하고 뭐 너무 심해 갖고 다 이렇게 불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정말 대외적으로나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제대로 정치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HS는 김건희 녹취록공화국 서정 문대 참 대책 없어요. 정말 대책 없는 딸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아픈 손가락으로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예. 행복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행복님. 자,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오늘 어디를 그 국정감사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국회 그 국방위원회를 갖다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감장에 가고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을 위로. 그분들이요 너무 그 대남방송이 너무 그냥 비열하고 치사하게 하니까 정말 막 무릎 꿇고 그 국감장에서 정말 무릎 꿇고 해결해 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국방위원장이 이제 성일종이죠. 그 국힘, 국힘 쪽이죠. 그래서 성일종 위원장이 뭐 한동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해갖고 뭐 악수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그 증인으로 나온 그런 강화도 주민들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가 뭐 "강원 가서 다 백번 분들이다. 힘을 내셔라." 이렇게 위로의 말도 전하고 정말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국회의원이 아닌데 정말 자신 있게 국감장에 들어가 갖고 이런 식으로 한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첫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국감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정말 뭐 민생을 챙기고 위로를 하고 이런 분이 있었나 싶어요. 예, 여태까지. 예. 당연히 뭐 범죄당은 안 좋아하죠. 예, 그 범죄당이 벙쪄 갖고 아 이게 뭡니까? 야유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 자, 근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갖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죠,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그런 거를 갖다가 해달라 이런 거죠. 그중에 이제 인적 쇄신 요구에 그 불쾌감을 나타낸 것 같다. 이렇게 돌직구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면담 시 김건희 라인 9명 실명 거론내고 호가호위하는 일을 잘라내야 된다. 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리한다.
정부 초기에 업무상 문제가 있던 100명을 잘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스스로 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시키자. 지금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요. 한동훈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뜬금없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갖다가 뭔가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이게 아니라 윤 후보 본인이 대선 기간 동안에 그게 공약이었어요. 왜? 문재인 시절에는 이게 언제 생긴 거냐 하면요.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 시작된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 시작이 돼 갖고 여기 보면은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때 시행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감찰이라는 건 뭐냐? 대통령의 배우자, 그다음에 친인척, 최측근들을 감찰하는 임무. 그러니까 애매하게 무슨 비리에 엮이거나 뭐 이권 개입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이게 그래도 굉장히 높습니다.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차관급이라는 거는 뭐 1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고위공직자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라는 거죠. 굉장히 그 직책은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습니다. 근데 문정부 때는 5년간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누가 공약으로 세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걸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세웠던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특별감찰관을 부활시켜 갖고 그렇게 해서 비리가 없게끔 하겠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대통령실에서는 뭐 특별감찰관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합의가 안 될 거라는 거를 갖다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그 국회에 통과가 안 될 거다. 그렇게 물론 뭐 야당은 통과 시키고 하겠죠. 근데 야당 쪽에서 이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추경호.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김건희 리스크를 갖다가 방치를 해 놓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첫 포문을 갖다가 연 사람이 누구냐? 배현진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명담 그 월요일 날 면담을 했잖아요. 면담 때 3대 그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활동을 갖다가 이제 그만해라. 자제해라. 그다음에 뭐 특별감찰관 뭐 그리고 그 용산의 십상시 그거를 갖다가 잘라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그 혐의가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라. 뭐 이런 세 가지를 갖다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본인이 스스로 자정 작업이 안 되면 특별감찰관 그걸 갖다가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이거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어쨌든 김건희를 관리하고 이걸 보호해 줘 관리한다는 게 이렇게 뒤집어 얘기하면 김 여사가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이제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배현진 의원이 요게 108명이 보는 그런 그 공유하는 SNS래요. 거기다가 뭐라고 이랬느냐? 이번 정부 내 특별관찰제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냐? 원내대표가 설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올렸다고 그럽니다. 글을. 그러니까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 왜냐하면은 이걸 갖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분명히 당대표는 용산 가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어제 수요일 날.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거 108명이 다 공유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108명 국회의원 108명이 다 공유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배현진 의원의 그 성격 아시잖아요. 예, 그 이거 또 불의를 먹고 못 참죠. 그래서 오늘 다시
오늘 다시 올렸다고 합니다. 예. 오늘 다시 뭐라고 그랬느냐? 다시 올려갖고, 자, 여기 보면 배현진 의원 송파울 이렇게 떠 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님, 의원 단톡방 안 보십니까? 받아갖고. 아니, 하루가 지났는데 왜 답이 없는 거야? 어?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님, 의원 단톡방 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배영준 수석, 원내 수석이죠. 배영준 수석은 뭐 하고 있냐? 봤으면 원내대표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보고하세요.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이 또 뭐라고 썼냐. 빠른 시일 내에 의총을 열어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갖다가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점잖게 또 육선이니까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역시 우리의 전사 배현진이 나와갖고 여기 이제 불을 붙인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불을 붙였더니 결국은 뭐라고 답을 냈느냐? 그냥 밀려서 밀리고 밀리다가 추경호 대표가 그 배의원 메시지에 국감 이후 의총 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총에서 이 특별감찰관을 두고 당내에 갈등이 엄청 터져 나올 거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특별감찰관 얘기가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그 김여사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김여사의 이 사고 치는 게 아니면 뭐 사고가 뭐 한두 개입니까 지금?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김여사의 사고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별감찰관 하면 과연 그게 통과될 수 있을까? 특별감찰관 문정부에서 5년 동안 그것도 안 하고 지금 2년 반 동안 그것도 쓰지 않았던 건데 그걸 갖다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이게 변수가 있어요. 왜 이게 변수가 있냐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108명이 모여서 특별감찰관 얘기를 갖다가 시작한다. 토론한다 칩시다. 그러면 특별감찰관 자체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친윤계가 그렇게 생각할 거고 또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도 아예 암만 그래도 어떻게 연구인을 갖다가 그렇게 뭐 감시하듯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할 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그럼 우리가 왜 특별감찰관을 갖다가 부활시켜야 되느냐? 그 원인은 뭐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사건을 보세요. 명태균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아직도 뭐 2천 개의 그 텔레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그중에 치명적인 게 2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뭐 김대만 사건을 보세요. 그 십상시들 그걸 보세요. 지금 뭐야, 문고리 4인방이랑 문고리 9인방 아닙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되면은 이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별로 호응이 없을지 모르지만 김건희 리스크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몇 명 빼고. 그래서 권성동이나 김재원은 의원이 아니니까 어쨌든 뭐 권성동 그다음에 이철규 뭐 이런 그 조정훈 뭐 이런 애들 몇 명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건희 리스크가 얼마나 폭탄이고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분위기가 반전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의총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될 거다. 또 한 가지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그 헤드라인에 8대 2의 법칙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일개미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실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답니다. 일개미들이 80%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흔히 옛말에 뭐 시계불알 하듯이 왔다 갔다 갔다 한다. 그런 게 80%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20%만 정말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 개미 20%만 딱 떼어다가 또 새로운 어떤 집단을 갖다가 만들어 줬더니 그 안에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또 20%만 제대로 일을 하고 80%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힘에 108명 아닙니까? 그중에 20%면 한 20명 조금 넘잖아요. 한 20, 한 한두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친이계로 모인 그 배지를 달고 모인 사람들이 되게 한 22명에서 한 25명 그 정도 됩니다.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맥시멈으로 잡으면 한 30명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게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108명 중에 지금 친이계로 두 번을 갖다 저녁 회동을 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개 한 22명에서 25명 정도 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면면을 갖다 하면 주진우를 비롯해 갖고 조용태, 배현진, 뭐 장동혁 이런 그 뭐 박정훈 지금 우리가 되게 기사에 보면은 국감을 하지만 국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제대로 지금 반격을 하고 범죄단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정해 있어요. 응? 지금 주진우가 그렇고 박정훈이 그렇고 배현진이 그렇고 정해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이 그렇고 이렇게 정해 있지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국힘이 108명이지만 그 20%만 그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바쁘게만 하지 아무 실속도 없고 그냥 껍데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20%가 이걸 갖다가 해야 된다고 몰아가면 그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80%는 그냥 딸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의견이 없잖아. 자기는 소신도 없고 신념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근데 강력하게 20%가 그 한 24명에서 25명이 그냥 똘똘 뭉쳐 갖고 "이거 김건희 여사 하면 우리 당이 해체된다. 결국 망한다. 그리고 다음 차기 정권의 보수 정권이 우리가 이걸 대통령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갖고 그 취지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배지 때문에. 그 사람 배지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아니 이거 만약에 보수 정권이 무너져 갖고 하면은 그 자리가 다 범죄당한 데 갈 거 아니야. 예? 그 자기가 배지를 못 달아도 최소한 무슨 위원장이나 금감위원장이나 이런 데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게 다 정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정치 자리에. 뭐 일설에 의하면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뭐야 김건희 여사 어떤 유튜버 그 뭐야 그 패널이 그 얘기하던데 김건희 여사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그만두고 뭐 요직으로 갔는데 그 요직이 예를 든 게 뭐냐 그 인천공항 그런 사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간다는 거야. 그런 알짜 회사들. 아니 김대남 보세요. 그 뭐야 3급 공무원이 1급도 못 가는 1급도 갈까 말까 하는 그 뭐야 보험회사 감사짜리 그 3억이 넘는 연봉 3억이 넘고 그 법인카드 팡팡 뭐 한 달에 450만 원인가 쓸 수 있고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를 갖다가 상급 공무원이 간다는 이유는 뭐예요? 라인 딱 하나죠. 김건희 여사의 자기가 약점, 보험 든 게 있다. 약점을 주고 있다. 그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축적이들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배현진 의원이 역시 여전사답게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조경태 또 뭐 이렇게 계속 합류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불거졌다. 밖으로 불거지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불거지니까 지금 그 뭐야?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한동훈의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용장들이 있어. 맹장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뭐 신지어 그런 부총장이나 그다음에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김종혁 뭐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 방송에 나가 갖고 그 분위기를 갖다 그 대변을 해 주잖아요. 정확한 얘기로 대변을 해 주잖아요. 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갖다가 들자면 제가 오늘 이게 뭐 모닝콜이라고 그래 갖고 채널에 의해서 그런 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김종혁하고 전화 통화로 해 갖고 인제 물어본 건데 "한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을 두고 추경호 대표가 원내에서 결정할 일이다." 라며 사실상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한 거죠. 자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가 이겁니다. "그거는 아마 대통령실에 어떤
반대 기류와 일정 부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여러 차례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르셨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대표를 제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당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확대 당직자 회의를 하면서 당대표가 특별감찰반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니까 중간에 나가셨어요. 회의 도중에 얘기를 듣자마자 나가서 도대체 어떤 분들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한테 이 끝나자마자 불러 모아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 배경이 있냐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국민들은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회의에서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얘기만 표면적으로 들으면 서로 이렇게 싸움이 된다고. 야, 용산도 싸울만 하지. 어떻게 영부인을 갖다가 뭐 무슨 옆에다가 감시자를 붙여갖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냐?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렇게 동정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참 그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영향력 있는 그런 종편 채널이나 이런 데 나가갖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제가 이 설명을 보면서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 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장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우리가 특별감찰반을 추진하겠다. 그 확대 당직자 회의는 뭐예요? 친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도중에 누가 나갔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도중에 나갔다. 중간에 나갔다. 예? 이게 핵심인 거예요. 중간에 나갔다. 왜 나갔을까요? 예? 왜 나갔을까요? 이거 괜히 자기가 결정했다가 뼈도 못 추릴 거 아닙니까? 추경호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원내대표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자기가 뭔가 권력을 쥔 것 같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용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 용산이 밀어서 된 사람입니다. 예. 김기현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김기현보다 더 무능한 게 추경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런 거죠. 그럼 나가서 뭐 했겠느냐? 추경호가 어떤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지. 그럼 누구하고 상의했다는 거야? 용산에 물어봤겠지. 예?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까, 결국은? 추경호는 뭐예요? 용산의 말대로 움직이는 로봇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잖아. 추경호는 자기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네. 그럼, 특별감찰관, 지금 우리 당대표가 특별감찰관 이걸 갖다가, 진행을 한다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진행을 갖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김 여사 쪽에서 뭐예요? 아니 누구를 갖다가 지금 뭐 감시를 해갖고 누굴 뭐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정신 차려. 반대해야지 당연히. 음. 그랬더니 이걸 뭐예요? 공식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자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지. 기자들을 모아갖고 나는 당대표는 이걸 갖다가 하지만 나는 반대한다. 왜 반대하느냐? 왜? 원내일은 당대표 소관이다. 지금 이런 논리를 갖다 세운 거 아닙니까? 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냐? 어제 있었던 거야, 어제. 예. 어제 있었는데, 자, 그래갖고 오늘이 뭐죠? 뭐야. 우리가 최고위원회를 갖다가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월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목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최고위원회를 했겠죠. 자,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듣고 가만히 있을 그 한동훈 대표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 했겠죠. 예? 자,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또 그 어제 이게 그 당직자 회의에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위중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가 관련 이슈들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순이 일을 하면 마치 오벨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경호든 친윤 당직자 모인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어제 11월 15일 전까지 데드라인을 정했다는 거야. 왜? 그때 발표가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이재명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범죄당이 정상적인 행동할 리가 그때는 이제 폭력적으로 갈 거는 더 발악을 하고 더 폭력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텐데 그렇게 밀어붙일 때 어떻게 해요? 김건희 여사 건이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 그 폭력은 당연하다. 왜 당연해?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렇게 난리를 치고 꿰박을 치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그 정부 여당이 당하는 게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거기서 지금 다 떨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을 테 현타를 맞아서 그러면 미리가 우리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 준비 1순위가 뭐냐? 김건희 리스크를 갖다가 제거하는 게 1순위다. 하지만 데드라인이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11월 15일 전까지 어떻게든지 김건희 리스크가 제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추경호가 원내일은 원내대표가 한다. 넌 신경 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 얘기를 갖다가 듣고 그걸 갖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얘기를 갖다가 오늘 이제 그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또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특별감찰관 이거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당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하도 갑록을박 이렇게 이 말들이 많은데 당대표라는 건 뭐야? 원내뿐만이 아니라 원외, 원내를 갖다가 다 그냥 통괄하는 책임지고 통괄하는 그게 당대표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예요? 원내대표는 뭐 100명이 뽑잖아요. 108명이 뽑는 게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당대표는 몇 명이 뽑습니까? 이번에 80만 명이 뽑았잖아요. 아니, 그 국힘당원이 80만 명이잖아요. 예? 뭐 50만, 60만 됐다가 이번에 한동훈 때문에 한 80만 정도 되지, 86만인가? 그렇게 선거인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국 규모로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TV 토론도 하고 이렇게 원내대표 뽑는 거하고 잽이 안 된다는 거지 그 과정에. 그럼 뭐예요? 당은 뭐야? 그 당심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심 63%의 그 압도적인 그건 뭐야? 그냥 원내만 관리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 놓은 거야?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내건 외내건 그냥 당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충발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갖다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자 그 자리에서 김재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김재원도 최고위원이잖아요. 김재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한동훈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김재원은 어떻게든지 잘라내야 됩니다. 자, 김재원 오늘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왜 1호 당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정과 사범 출신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당 상황을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끼리 싸움을 금도를 넘어서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울 때 금도? 아니 이 금도를 갖다가 우리가 그 당대표 경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금도구 자식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희룡이 무차별 마타도 하는 거 보셨잖아요. 나경원이 그렇게 무식하게 깐족대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아니 3대 1로 싸우지 않았어요. 윤상현하고 그냥 자기네들 세를 똘똘 뭉쳐 갖고 한동훈 하나 죽이려고 난리를. 무슨 놈의 한동훈의 뭐 와이프가 무슨 뭐 그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당이 깨지겠다. 당대표 선거가 끝나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지킬 금도가 있는데 그 금도를 갖다가 금도구 자시고 지금 다팽개치고 서로 죽이려고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이거 당대표 선거가 끝나도 이거 당이 쪼개지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금 낀 사람이 그때 김재원이 최고위원 후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금도를 따져요? 너무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김민전, 추경호 어떻게든지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권성동이요. 요새 그 이철규가 이제 약발이 떨어졌나 봐. 내가 그랬잖아. 이철규는 그 과정에서 윤통이 열받아 갖고 "너 인제 끝났어." 이철규가 했는데 결국 한동훈 못 죽였잖아. 그리고 맨날 당하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인제 무능해서 안 돼." 잘라낸 것 같아. 제가 그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제2의 일철규로 나눈 사람이 지금 권성동입니다. 권성동이 뭐라고 지금 까대기 시작했느냐. 자 좌파 방송 김현정 뉴스에 나와 갖고 검사 수달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 정치다. 한 대표께서 제안하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무작정 "난 갈 테니 너희들을 따라라." 그러니까 이거 독선이고 독단 아니냐. 그렇게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정말 여러분 내가 권성동 그랬잖아요. 권성동은 절대 공천을 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권선동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잊으면 안 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박근혜 탄핵. 박근혜 탄핵 때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권성동 이름으로 헌재에 제소를 해 갖고 결국은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상으로 보면 누가 탄핵을 시킨 거냐? 국힘이 탄핵시킨 게 아니라 무슨 백지원이 탄핵시키고 김무성이 탄핵시킨 게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는 누구로 남느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로 역사의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의 주범은 권성동이다. 권성동이 결국은 뭐야? 야합을 한 거잖아요. 김무성하고 야합하고 그 당시에 박지원하고 야합하고 그렇게 야합을 해 갖고 자기가 앞장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어쩔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법사위원장을 그냥 사퇴하면 돼요. 나는 내 역사에 내 이름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그런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름으로 법사위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권성동이라는 이름으로 탄핵을 하면 내가 정말 평생 눈을 감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순간 법사위원장 사퇴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본인의 어떤 소신을 밝히면 되는 거죠. 그랬습니까? 아니죠. 권성동의 특징이 뭐예요? 권력에 붙으면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그 특징이 권성동 아닙니까? 똑같아요. 얘네들 윤상현, 권성동 이 공통점이 윤상현, 권성동, 이철규 뭐 조정훈 요런 김민전, 김재원 요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그때 권력에 붙어 갖고 그렇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공천받고 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개딸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다." 행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배울 게 뭐예요? 눈치 보게 만드는 거. 그건 우리가 이 국힘의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 당원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확 대들면 아니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있잖아요. 추미애 안 됐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달래느라고 완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예? 추미애 국회의원장 안 됐다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만약에 추미애가 국회의원장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뭐 정말 이게 사단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절대 공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4년 후에는 우리가 정말 결집을 해 갖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공천 준다 그러면 무슨 당사 가서 멱살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갖다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이게 싹을 갖다가 이 싹을 안 잘라내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질질질 끌려다니고 할 일을 못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최근에 그 기사, 제가 이거 바로 키기 전까지 속보로 뜬 것까지 종합을 하자면, 자, 거기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권성동은 한동훈이 독선이다, 독선의 정치는 검사 수단이 일방적이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 이렇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고, 김재원은 대통령인 당원 비판할 땐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감찰관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당이 쪼개질 상황이다, 뭐 이런 거까지 심각한데. 지금 뭐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동훈 대표 쪽이고, 그럼 우리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여론조사? 뻔하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데일리안, 그 우파, 아주 극우 쪽에 있는 게 데일리안이었습니다. 조중동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는 게. 자, 여론조사하면 이렇게 나와요. 뭐 여론조사 하나마나 이거 뭐 이게 뭐 크게 변하겠습니까? 데일리안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뭐 한겨레나 이게 그 뭐야 김어준이 한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자, 지금 최바닥입니다. 긍정평가 22%, 부정평가 74%. 지금 이게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해도. 그럼 김건희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럼 명태공개 오빠가 누구냐? 아니, 그건 당연히 남편이, 윤석열이 오빠지가 62%야. 친오빠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13%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자, 도이치모서도, 이 김건희 이거 사고 친 거 아니냐? 불교소은 말이 되냐? 공감하지 않는다가 무려 67%가 넘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가 73%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 이걸 갖다 여론조사하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한 갈등의 책임이 뭐냐? 윤석열, 김건희 책임이 지금 뭐예요? 76%가 윤석열, 김건희 책임이라. 한동훈 쪽의 책임은 10%도 안 돼. 어? 이게 지금 국민의 정서란 데일리 안에서 파악한 국민의 정서고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서까지 그 윤석열 지지도가 완전 뒤바뀌어 갖고 긍정 윤석열을 갖다가 서포트하는 사람이 33%, 그 다음에 부정, 이건 너무 못하고 있다가 56%, 과반이 넘는, 아니, 대우경보에서 과반이 넘으면요, 이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서울은 29%, 61%, 인천은 18%, 제일 낮아, 18%, 71%. 예? 아니, 뭐, 전라도, 광주는 원래 전라공화국이니까 비교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예. 지금 이런 상태고요. 심지어는 그 전통적인 지지자, 보수지 7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가 48%예요. 그다음에 잘하고 있다가 38%야.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가 하나도 높은 게 없어요. 예? 뭐 연령층이건 지역이건 간에 잘하고 있다가 높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측에서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된다 하면 여론조사 돌리자. 국민의 뜻을 갖다가 물어보자, 여론조사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친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 이거는 의총에서 결정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표결로. 의총에서 표결.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 그거지. 친윤들이 어떻게든지 의기투합을 해갖고 그 108명 중에 과반만 우리가 어쨌든 설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총에서 표결로 해야 된다는 게 추경호 쪽 얘기인 거야. 친윤 쪽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결론이, 근데 의총 표결로 해더라도 이거 보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8대 2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더라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총의 표결로 가더라도 만만치 않다. 예. 그에 통과될 확률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아주 그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 용사는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야, 김건희만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한동훈 대표가 그 독대를 할 때 뭐 면담인지 독대인지 실명으로다가 9명을 거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기정을 갖다가 왜 잘라내, 강훈을 왜 잘라내,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증거 갖고 와라. 증거물을 요구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찾아? 어? 무슨 여기 수사받는데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십상시들이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를 믿고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통령과 이 십상시들 얘기죠. 함께 일한 동료를 영부인 밑에서 호가호위한 인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에 실장도 수석도 보호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자, 보세요. 자, 실장도 수석도 여기 뭐예요? 패가 지금 갈렸다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금 실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실권은 이 김건희 라인이 여기 뭐 비서관이잖아요.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김대남이 이거는 증언을 했습니다. 김대남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명수하고 나눈 카톡에 의하면 김건희가 지금 50대 총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주물딱주물 손으로 주물딱주물딱 하면서 이 친구들을 이용해 갖고 용산을 장악하고 있다. 용산의 일을 갖다가 김건희가 움직이고 있다. 이게 지금 김대남의 진술입니다.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실적으로 명태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명태균도 윤 대통령은 뭐예요? 장님 무사고, 무사는 무사인데 장님이야. 앞을 못 봐. 그러니까 현실도 못 보고 미래도 못 보고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는 거야. 명태균의 인사이트에 의하면 그냥 무사, 그냥 칼질만 잘한다는 거지. 칼질만. 그리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뭡니까? 김건희 여사는 안진뱅이 주술사다. 주술사가 뭐야? 헤드라는 거 머리, 브레인이라는 거잖아. 근데 왜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가 나대면은 온갖 사고를 치기 때문에 사단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안진뱅이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음. 그런데 이 안진뱅이로 있어야 될 사람이 안진뱅이니까 뭐예요? 이 무사에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그럼 무사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럼 브레인으로다가 여기 죽이고 여기 죽이고 이거 전략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갖고 브레인 역할하면 이 장님 무사는 그냥 이 브레인이 하는 대로 줄사가 하는 대로 그렇게 싸우고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 현재의 정부의 상황이다. 그게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다. 이렇게 지금 명태균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갖다가 국회 국감에서 강혜정이 그 명태균하고 같이 미래연구소에서 일을 했던 그런 강혜정이 거기서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국회에서. 자, 거기에 말에 의하면 그 명태균의 근거에 의하면 지금 얘네들은 누굴 믿고 있다? 이걸 갖다가 김건희를 믿고 있다. 김건희를 믿고 자기네들이 그냥 김건희만 있으면 세상을 갖다가 다 뒤집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실장도 보호해주지 않고 수석도 보호해주. 그러니까 실장과 수석은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야. 보호해줘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된다. 무슨 힘을 갖고 김건희의 힘을 갖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그 이관섭이 그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할 때 이거 사실무근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할 때 누가 잘려나갔다고요? 그 얘기를 했던 십상시가 오히려 이겨서 이관섭이 비서실장에서 잘려나갔다고 그랬잖아. 그게 김건희의 파워라는 거지. 뒤에 김건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뭐야? 김대남 얘기도 그런 거잖아. 그 김대남의 그 대화에 나옵니다. 김대남하고 이명수의 대화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실장도 허수아비고 수석들도 사실은 허수아비야.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다 허수아비고 실권은 누가 있느냐? 김건희가 쪼물딱쪼물딱 하는 그 40대 그런 젊은 친구들. 그런 젊은 친구들이 지금 용산에서 실적으로 힘을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다 헤쳐먹고 있는 게 지금 용산의 상황이다. 그 얘기를 갖다가 김대남도 있었잖아. 거기 그 상급으로 있었잖아요. 돌아가는 건 너무 잘할 거 아니야. 응? 그 녹취록이 까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너무 딱딱 맞아 들어간다.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한 2-3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딱딱 현실이 뭐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게 스스로를 지킨다는 게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동훈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한판 붙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 한동훈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쳐넣든지 기자 인터뷰를 열어 갖고 이 "한동훈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명예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그 호소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한동훈하고 한판 붙어보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들하고 뭐 회견을 하든 뭐를 하든 해갖고 한동훈을 한번 까버리겠다. 누구의 힘을 믿고? 김건희의 힘을 믿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뻗어시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벌써 9시 20분인데.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노벨 문학상 때문에 한강 신드롬이 해갖고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돈 버는 데는요, 이게 뭐 양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보문고도 그렇게 큰, 뭐 재벌집도 손을 들었어. 교보문고 어제 기사 보니까 교보문고가 책 파는 걸 갖다 포기했다 하더라고요. 예. 왜? 이 중소 애들이 교보문고가 다 팔아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돈 버냐? 그래갖고 결국 교보문고가 책을 안 팔기로 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갖고 제가 10월 12일 토요일 날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한강의 두 얼굴 이렇게 갖고 한강의 에고 분석 우리가 받을 레슨은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뭐 한강이 뭐 5.18이나 뭐 골수자파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강이 왜 그렇게 골수자파가 됐고 한강의 상처는 뭐고 한강의 어떤 그 패러다임 인생관은 뭐냐를 갖다가 대표적인 자기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잖아요. 이 채식주의자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그 학문적인 그런 이론을 갖고 여러분한테 설명했습니다. 1시간 15분 방송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한통령 방송의 멤버십, 지금 멤버십이 5등급이 있습니다. 검사, 검사장, 본부장관, 당대표, 대통령 5등급이 있는데 그래서 또 멤버십 가입을 하셔갖고 이 한통령 방송이 말도 안 되는 애들하고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은 그런 내용을 또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령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없었고요.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마그놀리아님 2회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 신수양님 오두막님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등급 스텔라 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마그놀리아 님이 또 유튜브 최고 상한 50만 원의 또 슈퍼챗을 쏴주셔갖고 또 일주일 동안 제가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한동용 채널 여러분이 또 써주신 글을 한번 나누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구목님, 한동훈 대표님은 정말 보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한동훈 대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님, 대표님 힘내십시오.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예. 아, 주니키님, 안 불쾌한 건 뭐가 있냐? 무슨 말만 하면 불쾌. 예. 불쾌하다, 뭐 대노했다. 이게 용산의 특기죠. 예. 예. 공양 맞음. 예. 예, 브레인 포톡스 닥피디님 반갑습니다. 한 대표님 이번에 모욕감을 느끼진 않았을까 하는 물론 많이 모욕감을 느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웬만하면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근데 브리핑도 없이 그냥 비서실장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 그냥 집에 갔다 그랬어요. 너무 열받아 갖고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님 배현진 잘한다. 배현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바른 것 같아요. 배현진 의원이 항상 그 오른쪽에 자기가 쓰는 것 같습니다. 조대련님, 한 대표님한테는 국민이 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차기 대통령 갈 때 화이팅. 어쨌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한 대표님을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울 때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쪼드려님, 건희 여사님은 집에 계세요. 문자, 전화 못하게 하세요. 다 빼서 학생 딱 수업 들어갈 때 핸드폰 내놔, 다 내놔. 이렇게 가방 조사하듯이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다 털어야 돼. 재밌으시네요, 쪼드려님. 예. 예. 정말 뭐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대표님 끝까지 응원을 좀 잘합시다. 쭈니키님, 김재원 씨, 당신이 당대표 비판하는데 금도가 필요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어준 방송이 나가서 그러는 건 뭔데? 정말 그 말씀 잘하셨네. 예. 아니 나갈 데가 없어갖고 김어준에 나갑니까? 예? 아니 그 CBS 김현정도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쪄갖고 김어준의 방송 갖고 나불나불 떠듭니까? 김재원 씨? 음. 정말 금도가 방송 나가는 것도 금도가 있어야지. 아무리 돈이 좋고 출연료를 갖다 준다고 그래도 어떻게 김어준 방송까지 나가갖고 그렇게 입을 털 수가 있습니까? 음. 좌우간 김재원 조정희님 김재원도 간신배예요. 김민저는 모자란 여자 같아요. 예.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걸 갖다 좀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조정님 국정감사 끝나면 원희룡 용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까불고 다니나 봐요. 그래요. 이것도 재앙일세. 원희룡이 가면 근데 제 느낌에는 지금 비서실장 있죠? 아이고. 예. 지금 비서실장님이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느낌에. 예.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상시들이 저렇게 날치면 그걸 갖다가 한두 번은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사람 그 성정이 사자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랑이상.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눈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진석 의원의 그 스타일은 계속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인 게 이런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다 뭐만냐 간신배하고 십상시들만 진뜩 그렇게 또아리를 들고 그냥 빨대 딱 꽂고 단물만 쫙쫙 빨고 있다.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이런 공기업의 뭐 인천공항 사장, 그다음에 무슨 뭐 보험사 무슨 뭐 상임감사 뭐 이런 식 그냥 꿀보직으로 또 그렇게 갖고 거기서 또 2년 3년 임기를 갖다가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또 보낸다. 그런 거죠. 예. 박구라니 타변이한테 건의가 전화했던 게 탁현민이 뭐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이면 바로 용산에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용산 반응이 없어요. 탁현민이 그거 오늘 MBC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니 오전에 얘기했으면 지금이면 뭔가 즉각적으로 뭐 반응. 아니 뭐 한 시간 만에 막 그 명태균이 뭐라 그러면 한 시간 만에 그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다. 반응이 한 시간 만에 나오는데 아니 탁현민 얘기에 대해서 지금 뭐 반응이 없습니다. 예, 괜히 반응 잘못했다가 본전 못 찾을까 봐. 탁현민이 이제 무서운 거죠. 탁현민이 또 보통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HHN의 수많은 공직자 선물 신고 분량의 40%가 한동훈 법무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넥타이, 주류, 자서적 등 철저하게 신고했답니다. 정의롭고 신뢰 100% 한동훈. 예, 맞습니다. 아이고, 행복한님, 당대표한테는 금도 지켰냐, 김재원, 정신 차려라, 정말. 예. 예, 행복한님, 철기 대신, 성동,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져서 이제는 안 됩니다. 졸업하세요. 아니죠, 이제 권성동이요? 언제 때 권성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빨리 이제 퇴출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아이고 벌써 9시 반이네요. 이렇게 좀 긴 방송을 갖다가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즐거운 또 목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변함없이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도 7시 10분에 이렇더라 방송, 또 8시 10분에 한동영 방송으로 방학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